2023년 그나마 봐줄만한 영화가 범죄도시밖에 남지 않았던 한국 영화 위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타킹의 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사 스타킹과 나일론 스타킹,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재견해가 아니라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를 설명한 미디어의 이해에서 이야기한 예시입니다. 이 비교가 지극히 남성적이고 여성의 성상품화라고 여겨지실까봐 다음 예시도 준비했습니다. 보디빌더 로니 콜먼과 재범오빠 찌찌파티, 어느 쪽이 섹시할까요? 이를 핫함과 쿨함으로 정리해볼 건데요. 망사 스타킹을 볼 때 영상물의 모자이크를 볼 때처럼 눈이 이미지의 빈칸을 메우고 완결하는 과정에서 손처럼 능동적인 작용을 합니다. 인간 감각에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미디어를 쿨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디빌더 로니 콜먼을 보면 인간 감각에 개입의 여지가 없죠. 보디빌딩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팬이 아니고서야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약물을 어떻게 써왔으며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러티브를 모릅니다. 이를 알고 보지 않는 이상 그냥 근육 빵빵한 한 맨입니다. 배경 지식과 내러티브를 알고 봤을 때 더 멋져진다는 점에서 로니 콜먼이란 이미지를 소비하는 형식은 반고흐의 미술작품 이미지를 소비하는 형식의 그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라는 연역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감각과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핫한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미 짜여져 있는 이미지의 온도가 나일론 스타킹의 그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겠군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신파극과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술 위계의 하위에 놓이는지 눈치채시리라 여겨집니다. 서구권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좋다라는 말, You're so hot, that's cool과 같은 표현이 동양권엔 없습니다. 핫함과 쿨함이 어떤 형식으로 좋음을 가지게 되는지 언어를 통해 자연스레 학습된 서구권에 비해 대한민국 사회에선 좋은 게 왜 좋은지를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인 핫하다, 쿨하다라는 표현조차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언어에서부터 비평의식의 부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세어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좋아 대신에 쓰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대표적인 예시로 핫함과 쿨함을 가져와 봤지만 이 외에도 좋아, 싫어를 대체하는 말이 쓰이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 특히 순수 예술은 어느 정도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리뷰했던 헤어질 결심은 굉장히 쿨한 작품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이 대부분 쿨한 편에 속하죠. 예술은 왜 쿨해야 하는지는 차차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일상에서 좋은 게 왜 좋은지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수단인 핫과 쿨이란 최소 단위조차 없는 한국은 당연히 비평의식이란 것을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의 한국에서 영화관에서조차 포르노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르노의 정의는 쾌락을 위한 픽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쾌락의 정의는 1차원적인 감각의 자극입니다. 포르노를 향유하던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평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신세계입니다. 이미 개봉 7년 전에 미국에서 디파티드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던 무간도의 카피 작품이죠. 이걸 좋다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의 반열로 올려놓은 저희 나라가 중국을 욕할 자격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본인들도 모르는 채 문화 사대주의에 빠진 영화계는 본인들의 모순을 아주 웃기는 형태로 재생산하게 됩니다. 국뽕과 반일 민주화입니다. 너무 핫하다 못해 거의 태양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위키워드들은 대한민국 문화 산업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한국엔 최고의 등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재밌는 이야기다. 한국은 억울하게 침략당한 피해자 국가이자 일본이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것은 재밌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군사 독재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것은 재밌는 이야기이다. 사실 콘텐츠 제작자로서 이보다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굳이 긴 서사와 영화적 장치를 통해 극에 감정이입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감정이입된 사람들이 영화를 봐주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개꿀입니다. 각본, 대본 대충 써도 사람들은 다 공감해줍니다. 이미 나는 한국인이고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이고 민주화를 일궈낸 영웅세대인 상태에서 극을 관람하잖아요. 허나 이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너무 핫하다 못해 손이 데일 것만 같은 불쾌한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파극이 욕먹는 이유와도 똑같은 맥락으로 일맥상통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영화이며 그 속에서 인간 군중의 이기심과 협동을 표현하던 영화가 갑자기 딸을 위해 희생하는 걸 보고 울으라고 합니다. 딸을 위해 희생하는 슬픔이란 쾌락을 선사하는 포르노를 좀비 엔터테인먼트 영화에 끼워 넣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자녀에게 과오를 저질렀고 이를 반성하여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특정 부모에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서 이런 서사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기에 저로선 전혀 핍진성도 감동도 느껴지지 않은 오히려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던 나에게 불쾌한 경험을 선사하며 극의 완성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앞서 말한 반일, 국뽕, 민주화도 이와 같은 형식의 잔치입니다. 전 반일을 하는 사람도 국뽕을 하는 사람도 민주화 세대도 아니며 그 사상과 감정을 존중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의 수요층이 되고 싶지도 않지만 기형적인 한국 문화계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 지속하여 결국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네요. 말하자면 문화계의 세계관 구축을 긴 시간을 통해 이뤄냈달까요. 이를테면 제가 보고 싶은 건 아무런 느작없이 개연성 없이 마냥 억울하게 세상에서 딱 한국만 파멸적으로 개같이 멸망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요? 당연히 아닐 수도 있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3부작이라던가 배틀로얄이라던가 하는 명작들은 시원하게 자국을 말아먹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군요. 이러한 자정작용들이 지속되어 대중들은 감각과 메시지를 강요하는 포르노나 프로파간다와 같은 핫한 영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영화계는 정말 말 그대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조선식 포르노 영화 범죄도시도 수의 논리에 부합해 유행과 같은 형식으로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죠. 유튜브나 커뮤니티, 인스타 스토리, 카톡 단톡방에서 너 납치된 거야를 안 내뱉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한다는 것들은 분명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타가 역사상 최고의 조각상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겠죠. 헌데 배경과 인물만 바뀐 똑같은 포르노들을 계속 대중이 비싼 시간과 돈을 들여 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영화관에서 보던 포르노들은 더 재밌고 더 슬프고 더 자극적인 포르노성 콘텐츠들이 유튜브 시장과 OTT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